여러분, 평생 진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막상 은퇴할 때 보니까 통장 잔고가 불안한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뼈 아픈 질문에 대해 아주 도발적인 해답을 단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돈을 더 보세요가 아니라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진짜 흥미로운 재무 철학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사는데 늘 쪼들릴까? 이거죠. 주변에 보면 억대 연봉 받는 대기업 직장인들이나 전문가들도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수입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진짜 여유롭게 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대체 이 수수께끼 같은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볼 자료에서는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이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갈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노후의 역설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자산과 부채의 진짜 의미, 세 번째 소비의 비밀, 네 번째 시간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 제로 해결책까지 이 5단계를 쫙 거치면서 재정적 자유의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노후의 역설. 바로 120세 시대의 위기인데요. 우리 이제 120세 시대잖아요. 와, 진짜 길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성실하게 적금 붓고 일만 해서는 이 긴 미래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아주 뼈 때리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진짜 자산을 사 모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산다는 거죠. 근데 제일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영끌에서 산 큰 집이나 할부로 쫙 뽑은 고급 자동차 같은 걸 샀으면서 속으로는 그걸 자산이라고 찰떡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채인데 말이죠. 진짜 자산이 뭔지 착각하고 있으니까 평생 일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자산 대 부채입니다. 진짜 내 편과 나의 적을 구분해보죠. 여기서 정리하는 자산의 개념, 이거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한마디로 자산은 내 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 내 주머니에 돈을 쏙쏙 넣어준다는 거죠. 내가 당장 출근을 안 하고 노동을 멈춰도 지가 알아서 척척 일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바로 이게 이 철학에서 말하는 진짜배기 자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채는 뭘까요? 네, 완벽한 나의 적입니다. 아까랑 반대로 내가 자고 쉬는 동안에도 내 주머니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녀석들이죠. 보통 우리는 이자 내는 대출만 부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할부로 산 자동차,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스마트폰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진짜 알고 보면 내가 소파에 누워 쉬는 동안에도 내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적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표로 딱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매달 월세 들어오는 부동산이나 배당 주식, 이런 건 확실히 자산이죠. 반면에 자동차 할부금, 통신비, 신용카드 대금은 명백한 부채고요. 근데 여기서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자료가 아주 독특하게도 하이리빙 같은 특정 네트워크 시스템 소득을 무려 부동산하고 똑같은 선상에 두고 자산으로 강력하게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눈길을 끄는 주장이죠.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소비의 비밀. 당신의 지출은 과연 자산입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만큼 어떻게 쓰느냐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대형마트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필품 사는 거, 그걸 여기서는 부채가 되는 소비라고 딱 잘라 말해요. 왜냐고요? 결국 내 돈으로 대기업 지갑만 빵빵하게 불려주는 거고 나한테 남는 건 다음 달 결제해야 할 카드값 영수증뿐이라는 거죠. 반대로 자산이 되는 소비는요. 특정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그걸로 캐시백을 받아서 연금성 소득으로 발전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의 배만 불려줄 거냐 아니면 내 자산을 키울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출이 마법처럼 자산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딱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어차피 쓸 생필품을 그 시스템 안에서 소비하고요. 둘째, 그 소비를 통해서 쏠쏠하게 캐시백을 챙겨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좋았던 경험을 주변 사람들한테 입소문 내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 연금 같은 소득으로 키워간다는 논리죠. 쉽게 말해서 그냥 수동적인 소비자로 남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유통의 주인이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파트, 시간의 비밀입니다. 나의 소중한 24시간 활용법이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공평하게 쓰는 24시간. 이것도 자산과 부채로 쪼개준대요. 퇴근하고 습관적으로 멍하니 TV 보거나 의미 없는 수다 떨고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쇼핑하는 시간들. 이런 건 그냥 모래 빠져나가듯 흘러가 버리는 부채라는 거죠. 하지만 책을 읽고 뭔가를 기록하고 나의 긍정적인 경험을 남들과 나누면서 신뢰를 쌓는 시간은 어떨까요? 당장 통장에 현금으로 찍히지는 않아도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주는 진짜 무형 자산이 된다고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미래의 무형 자산을 쌓으려면 매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추천하는 습관들을 쫙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독서로 머리를 깨우고 블로그에 내 생각을 기록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을 레벨업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끈끈한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심지어 매일 만보 걷기를 하면서 내 몸, 건강 챙기는 시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소한 활동들이 모여서 미래를 위한 축적의 시간이 되고 남들이 절대 못 훔쳐가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리스크 제로 해결책. 특히 60, 70 세대를 위한 해답을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싹 다시 잡아봤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 자료는 120세라는 엄청난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60대, 70대 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타겟 솔루션을 던집니다. 솔직히 훈련도 안 된 일반인이 덜컥 부동산이나 주식에 큰돈 넣는 거, 그거 95%가 실패하는 엄청난 고위험 영역이라고 딱 잘라 경고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돈 잃으면 진짜 회복하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원금 까먹을 위험이 단 1%도 없는 대안, 즉 매일 쓰는 일상 제품에 대한 솔직한 내 경험을 공유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 이 리스크 제로 솔루션을 아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좀 뼈 때리는 비교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 월 50만 원 정도 받으려면요. 매달 28만 원씩 무려 16년이란 긴 세월을 꼬박 부어야 하거든요. 와, 길죠. 근데 이 자료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긴 세월 기다릴 바엔 차라리 내 경험을 믿고 꾸준히 제품을 쓰는 단골 애용자 딱 20명. 네, 딱 20명을 만드는 게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스템 안에서 이런저런 제품들을 써보니까 눈이 좀 덜 피로하네? 요즘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소리 듣네? 같은 소소한 일상 경험들 생기잖아요. 놀랍게도 이 자료에서는요, 이런 개인적인 변화의 경험들조차 그 누구도 절대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엄청난 무형 자산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자본금이나 엄청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내가 직접 겪은 순수한 경험 그 자체가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으로 변신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참신한 관점 아닌가요? 자, 이제 이 철학이 던지는 마지막 묵직한 한마디를 보시죠. 120세 시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 매일의 소비 습관, 그리고 오늘 주어진 24시간은 어떠신가요? 진짜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산을 쌓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배만 불려주는 부채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나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흥미로운 분석이 여러분의 평범했던 일상적인 선택들을 한 번쯤 싹 되돌아보는 그런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